최근의 상승 기조를 좀 보면 뭐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, 그다음에 뭐 출시 기대감들 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탄력도가 좀 더 좋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, 성과가 좀 없는 쪽보다는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종목들로 선별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고,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중심의 어떤 이 수급 흐름들은 다소 선별적으로 좀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, 일단 12월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가 되고, 그다음에 주도주에 관련된 어떤 수급이 안정화되는 어떤 단계에 좀 접어든다면, 일단 가장 크게 시장이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부상될 수 있지 않을까. 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.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. 사실은 지수가 조금 급하게 빠지지 않고 좀 조정을 받아주면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좋은 그림이고, 그럴 경우 어쨌든 제일 기대하는 게 바이오잖아요. 또 ABL 효과로 바이오가 많이 올랐는데, 바이오 최근 동향 어떻습니까? 일단 11월 초에 대한 흐름들 보면, 일단 빅테크 우리네 반도체 빅2의 어떤 수급이 좀 쉬어갈 때 해당되는 수급이 제약바이오에 일시적으로 좀 유입이 좀 됐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11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기대치가 좀 높아졌는데, 일단 외인의 매도세가 좀 커지다 보니까 동조해서 수급도 같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, 일단 11월 중순까지에 대한 흐름을 보면 대형주 안에서 일단 선별적인 움직임 좀 확인됐는데,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개별 이슈가 부각됐던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일동제약이 한 이전 거래일 기준에서 한 30%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. 한미약품이 한 18%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 안에서 비만 치료제 섹터가 대형 제약사를 좀 중심으로 좀 강했다. 다만 뭐 인벤티지랩이라든가 뭐 펩트론 같은 기업들, 뭐 D&D 파마텍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이 같이 좀 동조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차별성이 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알테오젠도 한 13% 정도 조금 최근을 기준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, 대체로 이 순환매에 대한 수급이 좀 돌 때 중소형 바이오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더 집중이 좀 되지 않았나. 다만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더 좀 부재했다는 점들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뭐 ABL 바이오, 알테오젠, 한미약품 이 정도만 오른 줄 알았는데, 뭐 대웅제약, 일동제약, 그죠?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중소형사라고 할 수 있나? 어쨌든 뭐 이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중견사들도 보면 소리 없이 오르는 쪽이 좀 많아요.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끌어간다고 할 경우에 이게 그 안에서의 대형주 중심이냐, 아니면 중소형주로의 순환이냐,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일단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봤을 때는 뭐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개별적인 어떤 성과들이 좀 부각됐는데, 이게 좀 연속성을 좀 가져가지는 않았고 하루짜리 상승 정도로만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. 뭐 임상에 관련된 진입이라든가 뭐 관련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들 뭐 이런 건데, 사실 기술 이전의 어떤 성과 부분들은 중소형주보다는 일단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 좀 포진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,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좀 더 집중됐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종목들로 집중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, 오히려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좀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들이 뭐 일시적인 순환매가 좀 돌았는데, 이전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들이 사실 뭐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는 뭐 펩트론이라든가 인벤티지랩, 뭐 최근에 뭐 D&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이 주도를 좀 했는데, 일단 최근의 상승 기조를 좀 보면 뭐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, 그다음에 뭐 출시 기대감들 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탄력도가 좀 더 좋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, 일단 뭐 최근에 근육 감소를 좀 동반하지 않는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불리는 한미약품이 최근에 좀 상승 초기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 좀 보였었고, 여기에 대해서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보유고 있는 일동제약, 그다음에 뭐 최근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방 파괴 주사를 뭐 중국에서 임상을 본격화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, 이 부분은 일회성 요인들보다는 추가적으로 어떤 임상에 대한 진입, 임상에 관련된 중간 데이터, 그다음에 임상 결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중심의 어떤 이 수급 흐름들은 다소 선별적으로 좀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
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기조와는 좀 다르게 좀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폭도 좀 굉장히 컸습니다. 젠백스 같은 기업들은 뭐 알츠하이머성병, 뭐 임상 이상에 대한 이 유효지표 값이 뭐 평가지표에 좀 미달됐다는 발표 좀 나오면서 주가 좀 급락을 했는데 과거의 어떤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임상 실패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 이탈과 함께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에 수급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젠백스가 좀 하락하는 날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형주에 좀 집중이 됐던 개별이죠. 그리고 중소형주의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조정에 좀 빌미로 작용을 좀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비만 얘기 하셨고 또 ABL 바이오가 이제 기술 수출하고 또 투자 받으면서 강력했던 거고요. 즉 또 제약바이오 하면 금리 인하가 강력한 모멘텀인데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들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거는 제약바이오에게는 악재이죠. 네. 네. 일단 뭐 9월달, 10월달 이후에서 금리가 좀 내렸는데 네. 일단 수급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해당되는 수급이 반도체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상당히 좀 반영되지 못했다고 봅니다. 여기서 뭐 9월 뭐 셋째 주에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뭐 키토로다 SC에 관련된 승인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상 뭐 주가에 좀 반영됐다는 측면들이 좀 제한적이었고 그 이외에 뭐 임상에 관련된 이슈가 좀 반영된다거나 특히나 뭐 유럽의 임상 종양학회 ESMO와 관련된 학회 이벤트도 전혀 수급에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최근에 어떤 하락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주도주의 조정과 좀 맞물리면서 외인 수급 이탈도 포함은 좀 되고 있지만 12월에 매파적인 어떤 금리나 정책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되고 있지 않나. 다만 방향성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금리 인하, 매파적인 어떤 기조들이 재차 좀 노이즈가 되면 됐다고 해서 금리 인하의 완화 시그널을 보인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수급이 좀 좋아진 것과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. 일단 12월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주도주에 관련된 어떤 수급이 안정화되는 어떤 단계에 좀 접어든다면 일단 가장 크게 시장이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부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제약바이오는 뭐 학회 모멘텀이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럼 이제 연말에 주목해야 될 뭐 이벤트나 이슈들 어떤 게 있습니까? 네. 일단 이벤트적인 측면들을 보면 네. 일단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신약 개발에 관련된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네. 일단 임상에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빠르게 시장에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일단 연속성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대웅제약, 뭐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이 전혀 뭐 비만 치료제 모멘텀에 관련된 주가 기대감들을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번 한 달간에 대한 수익률을 좀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좀 선회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임상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진입 기대감들, 그다음에 중간값에 대한 어떤 발표, 그다음에 시판 허가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집중해 보면 성과가 좀 없는 쪽보다는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종목들로 선별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단순한 임상 모멘텀 그리고 학회에 관련된 어떤 초록이라든가 세부 내용만 좀 공개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기대감 좀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약간의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. 그래서 철저하게 임상 성과라든가 뚜렷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저는 선별적인 종목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